안녕하세요. 당신의 노후 준비를 돕는 연금술사 무드셀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조금 특이한 상품인데 구개인연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0, 50대 직장인들분하고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이 오래된 연금저축 통장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지난주에도 이제 상담을 하다 보니까 50대 어르신분께서 가방에서 뭐가 주섬주섬 꺼내길래 자세히 살펴봤더니 2000년 이전에 가입했던 연금 저축 통장을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어르신한테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거 어떻게 가지게 된 거냐라고 물어봤더니 예전에 본인이 한 20년도 더 됐죠. 그때 회사에서 자기가 저축한 금액만큼 회사에서 비슷하게 매칭을 해서 저축을 해준다고 해서 당시에는 가입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그러고 나서 이제 뭐 IMF 지나고 이러면서 회사에서 매칭하는 거는 사라졌지만 그래도 뭐 소득공제 혜택이 있어가지고 뭐 꾸준히 그냥 소득공제 한도만큼이라서 꾸준히 저축하자는 생각으로 지금도 계속 저축을 하다 보니까 그 돈이 어느새 벌써 이제 원금하고 합쳐가지고 이자 합쳐서 한 5천만 원 넘어간다라고 하더라고요. 당시에는 잘 몰랐는데 이게 지금 이제 은퇴할 때가 다 돼가니까 소중한 또 노후생활 재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저한테 물어보신 건 뭐냐 그러면 이제 돈도 쌓일 만큼 쌓였고 이제 퇴직할 때도 다 돼가는데 이거 그냥 해지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뭐 연금으로 받는 게 더 좋은지 이런 질문들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그분만의 숙제는 아니고 50대 분들이 대부분 이런 통장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구개인 연금 통장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소득공제, 뭐 세액공제 해주는 연금을 세제 적격연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종류가 좀 시기에 따라서 좀 나눕니다. 저는 여기서 나누는 기준은 2000년도 12월 31일 이전에 가입했느냐 아니냐를 가지고 나누겠습니다.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가입했던 것들을 우리가 구개인연금이라고 합니다. 이 상품은 1994년부터 2000년 12월까지 판매됐습니다. 지금은 새로 가입할 수는 없는데 현재 가입하고 계신 분들은 저축을 하면 계속 소득공제 혜택은 받으실 수 있는 상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1년부터 나와 있는 상품들을 연금저축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구개인연금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뭐 연금저축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게 조금 더 개선된 버전으로 뭐 연금저축계좌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여기서 오늘 주로 다룰 거는 이제 구개인연금에 대해서 한번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구개인연금과 관련해서 통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게 뭘까? 그거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는데 들어가기 전에 퀴즈를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개인연금 가입자가 아까 제가 소득공제 혜택을 준다고 했는데 소득공제 혜택은 한 해 얼마나 될까요? 1번 72만원, 2번 180만원, 3번 300만원, 4번 400만원. 2번 180만원. 삼촌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비슷하게 맞추신 건데 거의 정답 근처까지 가셨습니다. 이게 왜 헷갈리냐 그러면 이 구개인연금은 저축금액의 40%를 소득공제를 해줍니다. 소득공제 한도가 연간 72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72만 원을 채우려고 하면은 40%를 소득공제해 주니까 1년에 180만 원을 저축을 하게 되면은 40% 하면 72만 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축을 180만 원을 하면 72만 원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축할 수 있는 한도는 얼마까지 할 수 있냐 그러면 분기당 300만 원까지 저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1년에 최고로 많이 하면 1200만 원까지 저축을 할 수 있는데 그냥 소득공제 한도만 채우겠다라는 목적이면 180만 원을 저축하면 72만 원을 저축할 수 있습니다. 그럼 180만 원이면 한 달에 한 15만 원씩 저축을 하면은 180만 원 한도를 채울 수 있습니다. 2001년 이후에 가입하는 연금저축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소득공제 혜택을 주지는 않고요.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상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소득공제, 세액공제 헷갈리시는데 소득공제는 말 그대로 자기가 벌어들인 소득에서 저축 금액을 빼주는 게 이제 소득공제라고 보시면 되고요. 세액공제는
자기가 낼 세금에서 빼주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자세한 거는 또 다른 또 방송을 통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저 질문이 있는데요. 개인연금 가입자가 그럼 연금저축에 또 가입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소득공제도 받고 세액공제 혜택도 둘 다 받을 수 있어요? 사람들 이것도 질문 많이 합니다. 이제 구개인연금 가입하고 계신 분인데 연금저축 두 개 다 가입하면 연말정산 때 더블로 혜택을 볼 수 있느냐? 가능합니다. 그러면 저축 계획을 세울 때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우리가 연금저축에 가입했을 때 최고로 세액공제를 많이 받으시는 분은 4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고요. IRP까지 동원하면 한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잖아요. 그거와 별도로 구개인연금 가입하신 분들은 아까 72만 원 공제를 받으실 수 있으니까 그거 채우려면 안 돼요. 연간 180만 원 저축하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두 가지 혜택을 같이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구개인연금 가지고 있었는데 잘못 생각해가지고 한번 해지를 했더니 이거 다시 살릴 수가 없더라고요. 되게 아쉬운 면이 많은데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거 한번 좀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많이 물어보는 건, 이제 연금이라는 건 결국 나중에 받으려고 가입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연금 수령과 관련된 질문을 많이 합니다. 이거 연금은 언제부터 어떤 조건을 갖춰야지 받을 수 있느냐라는 질문들을 많이 하는데, 조건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일단 최소 납입 기간이 10년 이상 되셔야 됩니다. 근데 뭐 2000년 이전에 가입하신 거니까 이미 납입 기간은 다 채우셨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이 뭐냐면 55세 이후의 연금으로 수령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연금 수령 기간이 5년 이상 되면은요, 연금을 수령할 때 세금을 하나도 내지 않습니다. 2001년도 이후에 나온 상품은 저축 금액을 세액공제 해주는 대신 연금 수령할 때 작게지만 연금소득세를 일부 납부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 구개인 연금 상품은 저축 금액을 소득공제도 해주고 연금 수령 조건에 맞게 수령하면 수령할 때 세금을 아예 안 냅니다. 현재 금융기관,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금융상품 중에서 소득공제도 해주면서 비과세까지 해주는 상품은 이 구개인연금저축이 유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혹시 가입하신 분은 해지하실 때 신중하셔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연금으로 수령하지 않고 중도에 해지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이렇게 좋은 혜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라는 게 또 갑자기 목돈이 필요할 수 있죠. 불효불급한 사정 때문에 중도 해지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에 불이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신중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연금 수령 조건, 제가 아까 세 가지를 설명을 드렸는데 납입 기간이 10년이 넘어야 된다고 했는데 그 전에 해지를 하시거나, 지금 가지고 있는 분이 이분 다 넘어갔으니까 이건 해당이 안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55세가 안 됐는데 해지하거나, 아니면 연금 수령 중이라고 하더라도 5년이 안 돼서 해지를 하게 되면 불이익을 어느 정도 감수해야 됩니다. 어떤 불이익이 있냐 그러면 구개인 연금 저축 계좌에서 늘어난 수익이 있잖아요. 거기에 이자소득세를 과세를 합니다. 이자소득세면 보통 원천징수액이 15.3%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이걸로 끝나느냐? 그렇게 끝나시는 분도 계시지만 금융소득이, 다른 금융소득이 좀 많으신 분들이나, 아니면 이 해지 금액에서 나온 이자가 연간 2천만 원이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해당되실 수가 있어요. 해지하는 해에 다른 금융소득이 많은데 그거에다가 여기까지 합쳐서 2천만 원 넘어가면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해지를 하더라도 이거 반드시 확인해 보시고 해지를 하시는 게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 같습니다. 그래서 2천만 원 넘어가게 되면 2천만 원 초과 금액이 다른 소득하고 합산해서 종합과세 되면 세부담이 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득이하게 돈이 갑자기 필요해서 해지를 하는 상황도 있지 않나요? 그런 경우는 감안을 안 해주나요? 다들 그런 질문 하시죠. 사람이라는 게 정말 급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서도, 이 법이 인정사정 없는 게 아니고 법에서도 인정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 특이한 경우들을 정해놓고 법에서는 이런 경우에는 좀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라고 정해놓은 경우가 몇 가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그러면 직장에 다니시는 분이 갑자기 해외 이민을 가는 경우 있죠. 아니면 가입하신 분이 사망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어쩔 수 없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중도 해지하더라도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거보다 저한테 더 많이 물어보시는 분이 어떤 거냐 그러면 갑자기 회사 다니다가 퇴직을 하게 된 경우, 이 경우에는 뭐 이것저것 처리할 게 많아서 목돈이 필요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가 있거나 아니면 개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사업장 자체를 폐쇄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좀 해지했다고 불이익을 주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해지를 하더라도 이자 소득세를 부과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켜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이런 해지 사유가 발생한 다음부터 6개월 이내에 해지 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퇴직하고 나서 6개월 이내에 해지를 하시는 경우에는 이자 소득세를 별도로 과세하지 않는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분이 이런 질문 하시는 분 계세요. 국외인연금저축에 소득공제 혜택이 좋다 보니까, 그리고 또 거기서 계속 저축하면 늘어난 소득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도 있잖아요. 그럼 굳이 해지하기는 싫은데 납입도 계속 하고 싶으실 경우가 있어요. 근데 납입 기간이 이미 끝나버린 경우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할 수 있냐라고 하면 납입 기간을 연장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기관 찾아가셔가지고 추가로 더 저축을 계속 하고 싶다라고 하셔서 납입 기간을 연장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또 퀴즈 제가 한번 드려볼게요. 보기 2개만 드릴 테니까 꼭 한번 맞춰주시면 좋겠습니다. 구개인연금저축에 가입하신 분이 자기가 쌓아둔 적립금을 다른 금융기관으로 옮길 수 있을까요? 1번 된다, 2번 안 된다. 옛날에 나온 거니까 지금은 안 될 것 같은데요. 2번 안 된다. 또 틀리셨네요. 이 2개를 줘도 틀리시는 거 보니까 이게 가능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 국외인연금 제도를 다른 금융기관으로 이전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옮길 수는 있는데 그 전에 이제 국외인연금 저축 상품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해볼게요. 국외인연금은 판매 회사에 따라서 크게 보면은 보험, 신탁, 펀드 세 종류가 있습니다. 보험 상품은 주로 금리 형태의 상품이고요. 신탁 상품도 주로 채권 중심으로 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것도 금리에 연동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펀드는 이제 투자 형태의 상품인데, 국외인연금이 한창일 때, 그러니까 그게 94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판매됐다고 했잖아요. 그때 시중금리가 되게 높았잖아요. 그때는 이제 뭐 대부분 사람들이 금리가 높았으니까 이제 보험 상품이나 은행 신탁 상품이 되게 많이 가입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저금리 시대로 접어들다 보니까 이 금리가 너무 떨어져 가지고 수익률이 생각보다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적립금을 뭐 증권사 같은데 이제 펀드로 좀 이전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거 계좌 이체를 하려고 하면은 뭐 기존에 가입했던 금융회사도 가고요, 새로 가입할 금융회사도 가가지고 그 절차가 되게 복잡했어요. 근데 작년 연말, 이게 2019년 연말부터는 옮기려고 하는 회사 한 곳만 가면은 이체할 수 있도록 좀 절차가 간소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제 계좌 이체를 할 수 있는 거랑 해야 되는 거는 다른 문제거든요. 자기가 계좌 이체를 할 때는 꼼꼼하게 좀 확인해야 될 사항들이 있으니까 그거 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걸 확인해야 되냐면, 특히 이제 구개인연금 저축을 보험 형태로 가입하셨던 분들은 반드시 금리를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최저보증금리나 확정금리 상품들 가입하신 분들 계시거든요. 그래서 94년부터 2000년 사이에 가입했던 보험 상품들은 최저보증금리가 거의 한 4% 이상 됩니다. 그리고 7% 정도 되는 확정금리를 주는 상품들도 있거든요. 뭐 그 정도 수익에 만족하신다면 굳이 펀드로 바꾸실 필요는 없으실 건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이거보다 더 좋은 수익을 얻겠다 그러면 그제서 옮길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금리를 확인해 보는 것들은 놓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증권사로 계좌 이체를 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옮기려고 하는 증권사에서 어떤 상품을 제공하고 있는지를 잘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이게 국외인연금저축은 하나의 상품에만 투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연금저축에 가입하신 분들은 펀드를 여러 개 골라가지고 자기가 포트폴리오를 구축해서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국외인연금은 하나의 상품만 선택해서 가입을 해야 돼요. 그럼 자칫 잘못해서 뭐 조금 집중하게 투자하는 펀드 같은 것들이나 섹터나 이런 걸 잘못 고르게 되면은
이게 변동성이 되게 커질 가능성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옮기려고 하는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펀드가 어떤 펀드가 있는지를 좀 자세히 보셔야 되고요.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그냥 골고루 글로벌하게 자산을 분산해서 투자하고 있는 자산 배분형 펀드 같은 것들을 가입하시면 변동성을 좀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 펀드를 보셨다 그러면 보셔야 될 사항이 뭐냐 그러면 주식과 채권에 배분되는 비중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글로벌적으로는 어떤 자산에 분산하고 있는지를 한 번은 들여다 보신 다음에 펀드를 선택하시는 것들이 상당히 좋습니다. 요즘은 구개인연금을 이전받는 금융기관 같은 데서 TDF, 타겟 데이트 펀드라고 해서 연금 전용 펀드들을 별도로 제공을 하고 있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이 펀드를 들여다보시면 글로벌하게 자산을 분산해서 투자하는 형태로 자산을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형태의 상품을 고르시는 것들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길게 좀 설명을 드렸는데 정리를 한번 간단하게 해볼게요. 구개인연금 가입하신 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첫 번째, 이 저축할 때 소득공제, 인출할 때 비과세 혜택을 주는 유일한 상품이 구개인연금 저축이다. 그래서 해지할 때는 조금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 55세 이후에 5년 이상 수령을 해야 된다. 만약에 중도 해지할 상황이라고 하면은 특히나 퇴직하시고 바로 중도 해지하시는 분 같으면 6개월 이내에 해지 신청을 하셔야지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그 다음에 수익률이나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른 금융회사로 옮길 수도 있다. 옮길 때는 그 옮기는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상품을 꼼꼼히 들여다보고 체크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궁금한 점이 어느 정도 해소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좋아요 버튼 꼭 누르시고요. 행운바라 TV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 그런 분 없으시겠지만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